오늘 주택연금 신청하고 왔다. 그 말을 꺼내면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길 바랐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잘하셨어요. 이제 생활비 걱정 덜겠네요. 아들 표정이 밝아서 나도 웃었습니다. 그래, 너라도 좋아해 주니 다행이다. 그럼요. 저희도 이제 마음 편해요. 그래, 너희가 왜 편해지는데? 아들이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집 문제로 오해할 일 없잖아요. 부모님 집 저희 못 아니니까요. 그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목, 그런 말을 왜 하니? 저희도 그동안 신경 썼어요. 혹시 나중에 어머니가 집을 남겨줄까? 기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너희한테 그런 말 한 적 있니? 없죠. 근데 어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이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너희는 내가 짐이었니?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부담 없이 살자는 거예요. 말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아내는 냉기가 있어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구나. 엄마 서운하게 하려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주택연금 기다린 것도 있어요. 기다렸다니? 정확히 말하면 필요했어요. 그게 돼야 저희가 계획 잡기가 쉬워서요. 계획. 아들이 대신 말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사 준비하잖아요. 대출이 힘들어서 혹시 어머니 집 담보로 조금이라도 보증 서줄까 싶었는데 그걸 부탁드리기엔 애매했어요.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연금 하면 대출 얘기는 안 꺼내도 되니까 편했다고?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묵인이 곧 인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계산하고 있었단 말이니. 계산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이었어요. 현실이란 이름으로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도 있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라. 사실 몇 달 전에 신우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큰애가. 어머니 집 나중에 자기가 챙길 거라고 저희더러 미리 포기각서 쓰라고 했어요. 두 번째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저도 놀랐죠. 그래서 남편이랑 많이 다퉜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마음을 비우자고 한 거예요. 어머니 집에 대해선 어떤 기대도 안 하기로. 아들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그 얘기 때문에 더 꼬였어요. 누가 뭘 가져가네 만에 그런 얘기 듣는 게 이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나랑 거리를 둬야겠다는 결론을 냈다는 거냐? 그때부터요. 엄마 일은 엄마가, 저희 일은 저희가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반전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어머니 주택연금 말이 나오기 전부터 따로 준비한 게 있어요. 뭘? 어머니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알바 다녔어요. 남편은 몰라요.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표정은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그걸 왜 지금 말해? 당신이랑 얘기가 안 되니까 그렇지. 어머니가 집 가지고 뭘 하시든 저는 어머니가 외롭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향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요. 며칠 혼란스러워서 그랬던 거지. 우리가 엄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제는 좀 알겠다. 뭘요? 누가 날 챙기는지, 누가 날 계산하는지.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도 엄마 생각해요. 생각이라는 게 집 문제를 기준으로 한 생각이었지.
아들은 더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옆에서 돕고 싶어요. 집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말도 일리가 있다. 너흰 너희 삶을 살면 되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다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했다는 건 알아둬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다. 그냥 서로 솔직하게만 살자. 그 말이 이 집안의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남은 관계를 다시 세워보는 그런 시작. 앞으로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다. 그냥 서로 솔직하게만 살자. 그 말을 꺼내고 나서야 조금 숨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구 오시기로 했어요? 아니, 누구 올 사람이 없다. 문을 열자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이미 싸움이 준비된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야겠어. 내가 웬일이냐?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서. 오늘은 꼭 말하고 가야겠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지금은 좀. 지금이니까 와야 하는 거야. 신우이는 집안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했다며? 맞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은행에서 들었어. 담당자가 나 아는 사람이잖아. 아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왜 그렇게 급하게 신청했어? 내 생활이니까. 내가 결정한 거다. 근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너한테 왜 말해야 하니? 신우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집은 우리 셋의 집이기도 하지 않나? 그건 너희가 정한 말이고 나는 한 적 없다. 엄마 나 그 집 위해서 얼마나 돈 썼는지 알아? 수리할 때마다 내가 도왔고 엄마 병원. 갈 때도 내가 다 챙겼잖아. 아들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그건 누나가 한 거고 그걸로 권리 주장하려고 해? 왜? 내가 가져갈 게 줄어든다고 겁나? 누나, 난 가져갈 생각도 없었어. 화 말은 잘하네. 어색한 공기가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계산을 하니? 내가 산 집이고 내가 사는 집이다. 너희 손 안 빌려서 버텼다. 그러자 신우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나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을 계획 있었어. 아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엄마 연세 생각하면 올해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지. 그 전에 내가 좀 준비해야 했어. 그 말은 태연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게 말도 안 하고? 말하면 엄마가 싫어하니까. 근데 나도 살 길 찾아야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한테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형님이 아니라 형님 친구분이요. 신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형님도 우리처럼 어머니 집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딸은 손을 턱하니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계산했어. 솔직히 말해서 해야지. 나만 손해보라는 법이 있나? 아들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칩이 아니라 짐이야? 짐이라고 안 했어. 근데 엄마가 오래 사시면 우리도 계속 책임이 생기잖아. 방 안 공기가 확실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두 번째 큰 반전이었습니다. 딸의 속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순간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오래 사는 게 부담이니?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거야. 그러자 뜻밖에도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형님, 그런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어머니가 살아계신 게 부담이라니, 그건. 가족이 할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 엄마랑 오래 산 건 나야. 그래서 어머니를 계산할 수 있나요? 너는 말 쉽게 하지 마. 아직 멀었어. 며느리와 딸 사이의 감정이 단번에 폭발했습니다. 아들이 급히 말렸습니다. 그만들래. 엄마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됐다. 이제 다 알겠다. 모두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책임으로 보고 있었구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이라니. 너희는 솔직했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천천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한테도 할 말이 있다. 저요? 내가 어릴 적 뭘 원하는지 몰라서 뭐. 해준 거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건 뭐든 도와줄 마음이 있었지. 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예상치 못한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근데 너는 그 마음을 내 이익 계산으로 썼구나. 엄마 그건. 아니다, 더 말하지 마라.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 네? 나 이제 너희에게 기대 없다. 서운함도 내려놓겠다. 대신 하나만 기억해라. 뭔데요? 가족은 계산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계산을 시작하는 순간 가족이 아니다. 집안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각기 다른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삶은 내가 챙길 거다.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라. 다만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한 말 후회하지 마라. 그 말이 너희 마음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넣어둔 작은 흰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너희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꺼낸다. 나는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니, 이건 혹시 그래. 내 집에 관한 문서다. 아들과 딸은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 여기엔 우리 이름이 없는데? 왜 있어야 하니? 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 문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문서가 아니다. 나는 종이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글자를 읽었습니다. 본인은 사후의 주택을 누구에게도 상속하지 않으며 전액을 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아들의 시선이 글에서 멈췄습니다. 딸은 입술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걸 언제 쓴 거예요? 4년 전이다. 4년? 그래. 너희가 집 걱정할까봐 그때부터 정리해뒀다.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진짜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남기려고? 그래. 한 푼도. 아들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 계산하고 싸울 때 이미 어머니는 정리해 두셨던 거네요. 그래. 그걸 너희가 몰랐을 뿐이다. 그러면 내가 기대한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였네. 의미가 있었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도 알게 됐으니까.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너희를 벌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집 때문에 너희가 서로 등을 돌리거나 부담을 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래. 그래야 너희가 집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않을 테니까. 며느리가 작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생각하셨어요?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봤다.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괜히 서로를 의심하고, 괜히 싸우고, 괜히 계산했네요. 나는 미소도 한숨도 없이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너희가 서로를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다. 딸이 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 나는 주택연금 서류가 놓인 테이블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그게 내 마지막 선택이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희도 집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살아라. 그게 이 집에서 너희에게 남겨줄 마지막 말이다. 방 안에는 깊고도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구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모두 돌아간 후에야 나는 천천히 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주택연금 서류와 오래전에 써둔 기부 서약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마지막 정리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기로 한 선택이 서늘하기보다는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드러난 말들이었습니다. 서운했지만 그 서운함 덕분에 나는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진 듯 했습니다. 가족은 계산으로 남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남는 거지. 그 말을 내 안에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창밖 밤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내 인생을 내 속도로 살자. 그 결심이 마음 한구석을 천천히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천천히 함께 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잔잔하게 중얼이며 불을 끄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지만 마지막은 나답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